지금 집 살까요 하는 분들 절대 지금 사지 마세요. 어떤 부동산 부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은 상승을 할까요? 그런데 부동산 부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질문이 잘못됐다.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상승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상가, 공장, 지식산업센터, 토지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강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오피스텔 상업용 강의가 떴었죠. 그런 강의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르는 게 보이면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들면서 사고 싶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에 맞춰 강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은 대출 규제하는데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수익성 좋은 지방아파트 투자 시크릿, 지방아파트 투자 지도, 주 선생님의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는 분에게는 지방아파트 투자 지도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정부는 부양을 합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면 정부는 규제를 해요. 대출 규제를 하면 부동산은 잠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찾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쨌든 대출 규제를 하면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가격이 빠진 다음에 사야 할까요? 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집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들 정답은 알고 있어요. 올랐을 때 사면 비싸게 사는 것이고 떨어질 때 팔면 싸게 파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비싸게 사서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지금 몇 천만 원을 손절하더라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이죠. 주위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파는 움직임이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갈대마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집은 언제 사야 합니까? 떨어졌을 때 사야 해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만 사려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이른 나이에 부동산 등기를 쳐봐야 한다는 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부동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하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상승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는 일단 아무거나 막 지르고 보는 거죠. 부동산 투자 너무 고민만 하다가 못 산 아파트가 지금 2배, 3배씩 오르는 걸 보면 그때 결단력을 못 내린 걸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한 게 한이 돼서 이제는 일단 아파트 2-3개 보고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싸다 비싸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계약부터 하시는데, 아마 아파트나 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서 일단 시작하면 반 이상 한 것이다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질러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무대가리로 그냥 질러버리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 스타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다음에 만날 이성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첫 부동산은 다음 부동산을 선택하는 매입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의 투자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싸다고 덥석 사지 말고 잘 골라서 이런 아파트를 사셔야 합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해요.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임장을 가는데요. 임장을 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 사고 싶은 물건을 추려서 가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5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물건을 찾으셔야 해요. 첫 번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매매가가 개박살난 지역으로 인구가 80만 명 이상인 도시. 두 번째,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세 번째,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진 지역. 네 번째, 투자자보다는 실수요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다섯 번째, 정고점을 뚫고 넘어가지 않고 아직 많이 하락한 상태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찾아서 저렴하게 사셔야 해요. 지방 아파트를 지금 투자해도 되냐? 인구 감소, 지방 소도시 소멸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자신의 투자금에 맞춰서 조금씩 서울과 멀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경매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모의 입찰했던 오산 우남주공 아파트 3단지입니다. 21년 최고점은 3억 8천이고 최근 실거래는 2억 7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15명이 입찰 들어왔고 2억 5,879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서 이벤트로 모의 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총 73분이 입찰을 해주셨습니다. 2억 3천대에 가장 많이 몰렸어요. 차순위를 보면 2억 3,799만원입니다. 차순위 가격은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최고가 매수인 2분만 안 왔으면 좋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그래서 좋은 금액으로 낙찰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입찰을 많이 하시다 보면 느낌이 생기는데요. 계산기 두들겨 보고 명도비, 수리비, 미납 관리비, 중개수수료 다 빼고 입찰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폐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쓰는 가격만 생각하지 않고 남이 쓰는 가격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나만 생각한다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 입장, 손님 입장, 사용자 입장, 매도인은 매수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입찰 인원의 80%는 바로 팔아도 2, 3천만 원 수익이 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데요. 그렇게 낙찰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 경매만 하면 다 부자가 되겠죠. 직장에 출근하시는 루틴으로 매일같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입찰을 하시면 몇 천만 원씩 싸게도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빨리빨리죠. 사자마자 수익이 나와야 하고 씨를 뿌렸으면 수확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오늘 심고 내일부터 언제 딸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낙찰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수익을 조금씩 낮추면서 낙찰되는 가격대는 점점 시세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입찰자 80%가 입찰하는 금액, 낙찰 받으면 몇천 수익이 나는 금액으로는 절대로 낙찰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럼 경매로 싸게 받을 수 없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yes,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no.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사려고 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정말 싸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에 가서도 1억, 2억씩 빠진 걸 살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로 더 싸게 사는 거죠. 운이 좋게 비싸게 낙찰될 거라고 다들 입찰을 포기하는 물건을 흐르는 물건이라고 하죠. 내가 운 좋게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최저가에 조금 더 써서 깍두기를 입찰했는데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복권 맞는 수준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꾸준한 사람만이 운 좋게 몇 천만 원씩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입찰, 3개 물건 이상씩 1년 동안 꾸준히 입찰이 가능하신 분들이 그렇게 물건을 잡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하나만 걸려도 웬만한 사람 연봉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상담사 분들도 이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왕 법원으로 출근했는데 입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결해드리는 대출 팀장님은 그냥 일반적인 대출 상담사가 아니라 부동산 경매를 직접 하고 계시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과 친분이 있으시고 투자자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10% 싸게 사는 정도로 만족하셔야 해요. 9%, 8%그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그 분만 오시지 않는다면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의 입찰했던 오남주공 3단지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2억 5879만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차순위 금액으로 2억 3천대에 받았다면 베스트이겠지만 매도 플랜에 따라 입찰가가 달라집니다. 낙찰 받으신 분이 투자금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가 관건이고 4년 보유 후 입주 물량이 없는 28년에 매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3억대에 매도해서 수익을 낸다면 차순위보다 1000만원 더 써서 낙찰받은 것은 아무런 자극도 되지 않을 겁니다. 차순위 역시 시간이 지나서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때 더 써서 받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거죠. 정고점을 뚫고 치고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비싸게 받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지만 지금처럼 하락한 시점에서 사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라 싸게 살 수 있고 수도권의 상승까지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들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때 오를 때까지 들고 있는다라는 용기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은 기다림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뭔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빠르게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다림을 아직 잘 모릅니다. 기다린 만큼 수익은 커져가고 좁쌀이 구르다가 어느 순간 호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방 부동산은 원래 안 오른다. 지방은 끝났다.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월세 세팅에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청주 경매 물건 한번 볼까요?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물건은 최근 실거래가가 1억 3,600입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를 2019년 9천만원대 일반 매매를 매입을 했었고요. 주변 단지들을 경매로 9,300에 낙찰을 받았었고요. 최근에는 1억 4천만원에 최근 실거래되었습니다. 지방은 다 떨어지고 지금 개박살 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경북 지역에 투자한 물건은 아직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역전세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도 각각의 공급과 수요로 일자리와 인구수의 기반으로 회복하는 곳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곳도 많아요.
근데 7,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는 돈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투자가 돈을 거의 넣지 않고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만 가능한 투자입니다. 지방아파트 투자지도 이 책을 좀 보면 2020년 0.5%에 달하던 기준금리는 2024년 7월 기준 3.5%로 7배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경험했어요. 이를 계기로 부동산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이라면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비싼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인 A아파트와 매매가가 5억인 B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상승률이 30%라면 매매가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비싼 A아파트의 차익이 클 거예요. 하지만 A아파트의 전세가는 6억, 60%, B아파트의 전세가는 3억 5천만원, 전세가율이 70%라면 어떨까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A아파트는 75%, B아파트는 100%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갭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매매가가 낮은 B아파트가 A아파트보다 우위에 있어요. 만약 두 아파트를 모두 비과세로 양도한다면 일반 과세 구간에 접어들면 세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A아파트는 차익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8천만 원, 세율 30%인데 B아파트는 차익 1억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약 1,700만 원, 세율 35%에 불과해요. 즉 A아파트 하나보다 B아파트 두 채를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B아파트 두 채를 같은 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합산 과세돼서 A아파트의 차익 3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1억짜리 아파트 여러 개, 수익률 관점에서는 1억짜리 도토리가 호박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가 1억, 전세가 8천, 그럼 갭 2천입니다. 매매가가 20%만 회복을 해도 2천 넣고 2천 먹기, 수익률 100%입니다. 반면 매매가가 10억, 전세가 6억, 갭이 4억이니까 수익률은 50%가 되는 거죠. 4억이란 투자금으로 2,000개, 1억짜리 아파트 20채를 매수하면 4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억짜리가 12억으로 오르는 것과 1억짜리가 1억 2천이 되는 것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입주 물량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1억짜리 20채를 한 단지가 아닌 지역과 단지로 분산한다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지역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걸 하나 하는 것도 안전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수익이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참고로 지방 투자도 인구가 8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선택해야 합니다. 5대 광역시 위주로 진입하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비결인 거예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내 물건을 받아줄 매수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방아파트 투자지도 이 책은 다른 전문가의 책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서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기존의 틀을 깼으면 해요. 지방 투자를 통해 착실히 자산을 형성한다면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권 상승 사이클에 편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르기 직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물론 그 타이밍도 잡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하락의 끝자락에서 상승 열차가 시동 걸리는 시점, 그 시점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이죠. 무주택자분들이 곧 다가올 하락을 위해서 전월세를 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보지 않은 사람은 하락장에서 절대 살 수 없어요. 투자를 계속 해온 사람들, 그 시기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락의 끝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좋은 건 비싸고 우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도서 이벤트도 모의입찰로 하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인데요. 1986년식 아파트로 38년차 아파트입니다. 총 3,169세대이고요.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대부업체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거죠.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낙찰받고 싶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셔서 낙찰 받으시면 돼요. 그럼 얼마에 사야 할지 시세를 볼게요. 3억 6천만 원에 최근 실거래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용 53제곱미터로 22평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3억 5천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4층이 특 올수리니까 이런 물건은 반드시 임장을 가셔서 보셔야 하는 거죠. 내가 낙찰받아서 수리를 했는데 이것보다 컨디션이 나쁘면 이게 더 싼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전세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86년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21년 최고점은 5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현재 실거래되고 있는 3억대에 사도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잡고 있어도 괜찮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각 단계로 넘어갈수록 가격은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49층 4010가구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올라갈 때 비싸게 매입하는 게 아닌 바닥을 쳤을 때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진심 하나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낙찰 받고 싶은 가격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팁을 드리면요. 매도 타이밍은 바로 파는 게 아닌 재건축 바람이 불었을 때입니다.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분 20분에게 지방아파트 투자지도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의 입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입찰가를 수정하시면 실격입니다. 차라리 댓글을 삭제하시고 다시 달아주세요. 모의 입찰인데 내가 낙찰받고 싶은 금액 말고 실제로 낙찰이 되는 금액으로 생각해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억 4천 띡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입찰을 하시면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시는 분과 공동 최고가가 돼서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이 재경합을 해서 몇백만원을 더 써서 순식간에 몇백만원이 날아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3억 4천만 원에 입찰을 하고 싶다면 3억 4천만 500원, 3억 4천만 1,500원 이런 식으로 500원, 1,500원을 더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물건이 변경이 되거나 취하가 될 경우에는 모의 입찰 댓글 달아주신 순서 선착순으로 2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원앤원 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